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눈이나 무릎을 떠올리시지만 사실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근육 감소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육과 수명은 비례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60대 이후 노화가 빨라지면서 찾아오는 근감소증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 해결책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 3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근육은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0대 이후에는 매년 약 1%씩 줄고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들은 근육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줄어들면 근육 합성이 잘 안 됩니다. 둘째, 운동 부족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교통수단도 편리하고 집안에서도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줄어들어 버려요. 셋째, 영양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니 밥만 조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근육은 금방 줄어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밥은 먹는데 힘이 없다고 하시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넷째, 질병과 염증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은 근육을 더 빨리 소모시키고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만성 염증도 근육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많을수록 근육이 빨리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근감소증이 오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근력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들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부쩍 들어요. 특히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면 근육이 줄어든 신호입니다. 또 걷는 속도가 느려져요.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1초에 1m 미만으로 떨어지면 근감소증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즉,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예전보다 자꾸 불안해지고 초록불이 꺼지기 전에 못 건너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또 체형이 변합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면서 마른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는 거예요. 또 쉽게 피로해집니다. 예전에는 1시간 산책해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2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데에도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조금만 발에 걸려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분들에게 치명적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 노인학회에서는 근감소증을 정식 질환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국내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약 20에서 3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70세, 80세가 되어도 충분히 다시 키울 수 있어요. 조건은 2가지인데요. 바로 운동과 단백질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돌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듯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백질 식품 탑3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 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먹는 보충제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사실 단백질은 우리 시니어에게 더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장기, 호르몬, 효소, 면역 체계까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카락, 피부, 손톱도 전부 단백질이고 심장과 폐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근육, 즉 단백질입니다. 특히 노인이 되면 우리 몸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20g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은이는 근육 합성이 잘 되지만 70세 노인은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더 의도적으로 꾸준히 챙겨야 하는 거예요. 미국 노인학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무게 60kg의 경우라면 하루 최소 60에서 72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근감소증 위험이 있는 노인은 더 늘려서 kg당 1.2에서 1.5g까지 권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체중 60kg의 노인의 경우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반면 일반 성인의 권장 섭취량은 kg당 0.8g 수준이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대한영양사협회, WHO, 유럽노인학회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노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반드시 충분해야 한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고 단백질이 면역세포의 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감염에 쉽게 걸리죠. 또 피부가 찢어지거나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적혈구를 만드는데도 단백질이 필요해서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육이 줄면 뼈도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칩니다. 즉,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65세 여성 체중이 55kg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일반 권장량은 55g에서 66g이고 근감소증 위험이 있으면 66g에서 82g이 필요합니다. 즉 하루 3끼로 나눈다면 끼니마다 20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겨우 6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밥만 열심히 먹어서는 단백질 목표를 절대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은 오늘 먹은 단백질로 오늘 합성됩니다. 내일 몰아서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하루 3끼 매번 꾸준히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궁금해하시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우리 밥상에서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히 해외에서 공수해 오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 음식은 황태입니다. 혹시 겨울철 강원도 여행 가서 황태덕장에서 황태가 바람에 말려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고 녹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황태는 독특한 식감과 풍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황태가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단백질의 보고라는 사실 아셨나요? 황태 100g에는 약 8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달걀 한 개와 비교하면 무려 12배 이상 많은 양이에요. 이 정도면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또한 황태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건조 과정을 거친 황태는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 노인의 근육 합성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름기가 거의 없어 소화가 잘 되기에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이나 찜, 구이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고 씹는 맛이 있으면서도 질기지 않아 어르신들 치아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황태국으로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단백질 보충까지 되고 감기 기운 있을 때도 좋습니다. 또 황태구이 형태로 드셔도 좋은데 살짝 구워서 고추장 양념 바르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죠. 매콤하게 무친 황태무침도 좋습니다. 식사 때 곁들이면 단백질 반찬으로 최고죠. 다음은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는 흔히 국물 낼 때 많이 쓰죠.
그런데 건새우가 사실은 단백질 파워푸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새우 100g에는 약 6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의 약 5배 가까이 많은 수치예요. 작고 마른 새우지만 그 안에 단백질과 칼슘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건새우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 함량도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이 시니어 건강에 특히 유리하죠. 국물 낼 때 활용하면 단백질과 칼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구비해 두기도 좋고요. 씹는 맛이 고소해서 밥 반찬이나 간식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간단하게 볶아 고소한 밑반찬으로 만든 건새우 볶음도 좋고요. 된장찌개, 김치찌개에 건새우 몇 개만 넣어도 단백질과 감칠맛이 업그레이드 되고 칼슘도 섭취할 수 있어 더 좋고요. 김가루와 함께 넣어 주먹밥으로 만들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좋아하는 간단 영양식이 완성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검은콩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콩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검은콩 100g에는 약 24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 한 개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양이에요. 2015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게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지방 부담이 적고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래 씹을수록 고소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흰 쌀밥 대신 콩밥을 지어 먹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좋고요. 콩자반으로 만들어 먹으면 짭짤하고 달콤한 반찬으로 단백질 보충이 최고죠. 두유 좋은 거 다 아시죠? 특히 검은 콩두유는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비싸지도 않고 희귀하지도 않고 바로 우리 집 주방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건강 보조제를 사지 않아도 해외에서 수입한 슈퍼푸드를 먹지 않아도 우리가 늘 먹던 황태, 건새우,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근감소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단백질의 중요성, 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탑3인 황태, 건새우, 검은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내 몸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새끼 식사에 단백질 반찬을 꼭 넣는 것. 아침은 황태국 달걀 프라이. 점심 콩밥 건새우 볶음. 저녁 생선구이 검은 콩자반.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간식도 단백질로 섭취하세요. 간식하면 보통 과자, 떡, 빵을 많이 드시지요. 하지만 이런 음식은 혈당만 올리고 단백질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세요. 삶은 달걀, 검은콩 두유, 황태채 무침 작은 그릇. 이런 간식은 단백질도 보충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면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량씩 자주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두유 한 잔, 점심에는 된장찌개 속 건새우와 두부, 저녁에는 황태국. 이렇게 조금씩 섭취해도 하루가 지나면 꽤 많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여버려 근육 합성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집에서 가볍게 물병 들기,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운동, 가벼운 아령 운동,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을 단백질 섭취 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하면 근육 합성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사라져요. 하지만 반대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계단도 힘들고 한 번의 넘어짐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면 계단도 가볍고 걷는 발걸음이 힘차며 무엇보다 스스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황태, 건새우, 검은콩. 이 세 가지는 값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 밥상에서, 마트에서,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근육의 보약입니다. 하루 3끼 그리고 간식까지. 조금만 신경 쓰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먹는 한 숟가락이 내일의 젊음을 만듭니다. 비싼 보약을 사지 않아도, 특별한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매일 밥상에 이 음식들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육은 건강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세우는 벽돌은 바로 단백질이에요. 오늘 저녁 황태국 한 그릇 어떠세요? 내일의 건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더 젊어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